여수 시민 시장 후보 무소속 임영찬 전 여수 선언실천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지혜로 위대한 여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수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임영찬 전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의 여수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여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지혜로 위대한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는 특정 정치 세력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지역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풍토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줄세우기 정치, 후진 정치, 패거리 이익 정치를 양산하는 등 시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시의회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기득권 정치를 위해 시민을 분열시켜 갈라치기 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수는 전남의 대표도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저열한 패거리 문화와 기득권 후진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지혜로 청산해야 합니다. 여수 시민의 역량은 정치인의 역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여수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수를 대표하는 여수 시민 후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한 사람 발걸음이 아니고 28만 시민의 단합된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지혜로 위대한 여수 만들기에 총력을 다합시다. 골마 터진 지역 현안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수 시민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데 동행하겠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해양자원의 고갈 등 인류 생존의 길을 바다를 통해서 극복하는 품격 있는 박람회였습니다. 여수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성공적 개최는 물론 21세기 여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여수 관광의 대중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난개발과 택지 개발은 우리 지역의 아쉬운 도시계획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이 잘 사는 더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 시민의 동반자 임영찬은 대학에서 정교수로 근무했고 오랫동안 여수시의 성숙한 시민 역량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호흡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여수 지역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 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상임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박람회장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인 실천을 강구했습니다. 그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등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태정치와 패거리 정치에 지친 여수 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오직 시민 눈치만 보고 지역 현안에 앞장서서 큰 소리를 냈던 후보들을 선택하여 진정한 시민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소속 후보 임영찬 뿐입니다. 지혜로운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 후보 임영찬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지혜로 다음과 같이 풍요로운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여수시의 기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업과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융합하고 해양문화관광 산업을 전문적으로 확대시켜 산업의 균형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를 추적하여 통합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정보 통합 시스템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즉 세터민의 정착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산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과 산단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상생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의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여수가 발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 임영찬이 답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여수시장 시민 후보 무소속 임영찬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 전담 마리아기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변마터진 지역 현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변마터진 지역 현안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현안? 3번에 보면 볼마터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수 지역은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너지 역할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현안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동의도 됩니다마는 2024년 총선의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마 터진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의 줄태우기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의원, 도의원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마지못해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박람회장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하고 시 정부하고 그 시의회에 지나친 소모적인 갈등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은 또 거기에 똑같은 우리 민주당 소속에 있는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골마 터진 정치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가족 관계인데요.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그런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으로서 단체를 잘 이끌어 오신 걸로 아는데 그 비결과 그리고 또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였을 때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출마를 하기 전에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두 번째, 제가 속해 있는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구성원들하고 관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동의는 전폭적으로 저 배우자와 아들 둘이를 통해서 충분히 아빠는 이러한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 시민이, 그리고 70여 개의 단체로 속해 있는 우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도 이제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대부분이 우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회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와 계시는데요.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응원한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려합니다. NSP 통신 최승권입니다. 네, 우리 김영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좋은 이미지로 시민 활동을 해오시면서 대다수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오셨었는데 기자의 회견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저여당 패거리 문화의 기득권 후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장 출마하신다는 것은 정치 세력화 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좋은 이미지,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이번 시장 출마를 선언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퇴색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치 쪽에 꿈이 있어서 했다냐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꿈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 경선 과정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덕발만 뽑으면 거의 당선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오순수 후보로서 지금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드는데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 지역의 정치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시민의 역량이 정치인들의 역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계층에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고요. 저도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가졌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권유뿐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교수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기회가 되더라도 정치면 정치, 어떤 시민단체면 시민단체들부터 할 수 있는 항상 준비는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혹시 지금까지 시민단체 했던 것들이 약간 퇴색될 수도 있고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또 번뇌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끝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일보 최병희 기자입니다. 타 후보에 비해서 여기 사회적 약자들의 특히 사회복지, 장애인 통합 시스템, 장애인 예술 지원센터를 공약을 하셨고 또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 그런 애정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교수를 그만두고 이 자리에 와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동백원에 있는 장애우들을 찾아간 것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여수 척수 장애인협회 여수 지부장을 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으로 만나서 장애우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장애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약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우에 대한 통합정보 시스템도 지금 우리 캠프에 있는 우리 여기 박영철 지부장님의 생각하고 많이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장애인 통합정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장애우들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다문화 가족이나 그 다음에 세터민들 일명 이분들이 우리 여수 지역에 와서 정착을 잘 하고 있지만 그분들 역시 뭔가 시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이 되면은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세터민들이 좀 더 우리 여수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정책과 보다 더 많은 대화와 보다 더 많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